지금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8년 가을, 런던 북한 대사관에서의 마지막 밤 이야기를요. 그날 밤 11시, 저는 제 집무실 창가에 서서 런던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템스강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제 손에는 비밀리에 구입한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평양에 보고하는 공식 전화가 아닌 제 가족의 생명줄이 될 그 작은 기계 말입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영국 특명전권대사 김성진이었습니다. 평양 출신 3대가 당에 충성한 특권층 가문의 아들, 외무성 엘리트 코스를 밟아 40대에 대사직위까지 오른 외교관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사라는 지위, 평양의 호화 아파트, 당에서 보장하는 특권, 그리고 제 조국이라고 믿었던 그 땅 전부를요. 왜냐고요? 저는 제 딸 지은이가 16살이 될 때까지 그 체제가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한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런던에서의 3년, 그 시간이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 가족은 평양으로 끌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거나 공개 처형당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북한 고위 외교관에서 탈북자가 되었는지 그 위험천만한 여정의 기록입니다. 2000년대 저희 가족은 대동강 구역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의 15층, 창밖으로는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100평이 넘는 공간, 외국산 가전제품들, 진짜 가죽 소파, 수입 식료품들, 평양 주민 100명 중 1명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제 아내 혜정이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으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평양 외국어학원에 다니며 영어와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특권층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학교였죠. 하지만 저희 집에도 감시는 있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 위, 책장 뒤편, 현관문 근처. 우리는 감시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위성에서 설치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조차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과 수령님을 찬양하는 말을 곁들이며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저는 외무성 구라파구 부국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검은색 볼보 승용차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운전기사 리동무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가 보위부 요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창밖을 보면 남루한 옷을 입고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배급소 앞에 긴 줄을 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탄 차는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지나갔습니다. 같은 평양,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매일 오전 10시에 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동신문을 읽고 김정은 원수님의 교실을 암송하고 서로의 생활을 비판하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이 쉬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가끔 베란다에 나가 대동강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칠흑같이 어두운 거리들. 오직 김일성 광장과 주체사상탑 주변만 불빛이 환했습니다. 그 대조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 인민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특권층인 우리만 잘 사는가? 그 질문들은 런던으로 가기 전까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2015년 가을, 저는 주영국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출발하던 날, 김정은 원수님의 특별 지시를 전달받았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생활 방식에 현혹되지 말 것. 저는 고개를 숙이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옷을 자유롭게 입고 있었습니다. 평양이었다면 즉시 단속대에 끌려갔을 모습들이었죠. 처음 몇 달은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여유가 생기자 저는 런던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보디가드 없이 혼자 하이드파크를 걸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공원에서 저는 스피커스 코너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정부를 비판하고 총리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저 웃으며 지켜볼 뿐이었죠. 평양이라면 그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에 갔습니다. 북한에 관한 책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탈북자들의 수기, 인권단체의 보고서. 저는 그 책들을 몰래 사서 대사관 집무실에 숨겨두고 밤마다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충격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공개 처형의 실태, 배급 제도의 붕괴, 아사자들의 이야기.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한 탈북 여성의 수기였습니다. 그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었는데 아버지가 김정일 동지의 사진을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요덕 수용소에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12살 때부터 10년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했죠.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누린 특권이, 제가 섬긴 체제가 그런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후 저는 BBC, CNN을 몰래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제가 보고받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핵실험, 인권 유린, 국제사회의 제재.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해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웨스트민스터 다리 위에 섰습니다. 템스강이 흐르고 빅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민이 가난한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봉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체제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각성은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대사관에 출근해서 평양에 보고서를 보내야 했습니다. 영국 제국주의자들의 대조선 적대 정책 같은 문구들을 쓰면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 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16살이 되었습니다. 평양이었다면 본격적으로 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할 나이였죠.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언제 평양으로 돌아가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지은이를 다시 그 감옥 같은 체제 안에 가두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혜정이에게 제 생각을 말하기로. 우리는 대사관이 아닌 런던 외곽의 작은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지난 3년간 제가 본 것, 읽은 것, 깨달은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혜정이도 느끼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지 않소? 우리가 누린 삶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탈출합니다. 영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는 거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지은이를 불러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런던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우리가 속아왔던 것들을,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면 지은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지은이는 울었습니다. 16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 눈물을 닦으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저도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의 자유가 더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었고 수많은 기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은 저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국 정부의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영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북한 외교 암호, 해외 공작원 명단, Watching foreign 자금 movies or 세탁 listening to 루트, foreign music 불법 can 무기 send 거래 North Korean 정보, citizens to 그것은 jail. In 배신이었습니다. 2015, North 하지만 Korea's 동시에 dictator Kim Jong-un 그것은 ordered the 구원이기도 destruction 했습니다. of all cassette tapes 우리는 and CDs that 준비를 had 시작했습니다. state-banned songs. 2018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저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대사였습니다. 평양과 매일 암호 전문을 주고받았고 대사관 직원들의 생활 총화를 주관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배신자였습니다. 저는 몰래 USB의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내부 문서, 대사관의 재정 장부, 해외 공작원 명단, 불법 무기 거래 증거, 자금 세탁 경로, 제가 15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축적한 모든 정보였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보위부였습니다. 대사관에는 박철수라는 보위부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공식 직함은 영사였지만 실제로는 대사관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이 임무였죠. 저는 박철수를 속여야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직원 회의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강하게 비난했고 평양에 보내는 보고서에는 충성의 맹세를 더 많이 담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문화 시찰이었지만 실제로는 MIU 접촉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미술관 3층 전시실의 특정 그림 앞에 정확히 오후 3시에 섰습니다. 10분 후 한 영국인 남성이 제 옆에 섰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대사님. 그것이 암호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템스강이 아름답습니다. 그 남성은 작은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우는 척하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펼쳐보니 휴대전화 번호와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비되면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오.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했습니다. 평양에 등록되지 않은 추적할 수 없는 전화기, 그리고 그 전화기를 런던 시내의 한 물품 보관함에 숨겼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의 필수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모아둔 개인 외화를 모두 꺼냈습니다. 3만 파운드 정도였습니다. 그 돈을 작은 가방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저를 10월 중순에 소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앙당 간부 교육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물품 보관함에서 비밀 전화기를 꺼내 MIU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행합시다.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탈출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10시에 저는 박철수 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브라이튼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대사 동무, 오늘 오후 3시에 당 생활 총화가 있지 않습니까?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아, 그것은 내일로 옮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8시까지는 돌아오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시간이었습니다. 11시 우리는 대사관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볼보 승용차.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운전기사 리 동무는 당황했지만 대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M24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저는 갑자기 차를 휴게소로 몰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야겠습니다. 휴게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반대편 출구로 뛰었습니다. 혜정이와 지은이도 함께 뛰었습니다. 대사 동무, 어디 가십니까? 리 동무가 외쳤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구 밖에는 이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MI6이 준비한 차였습니다. 우리는 차에 뛰어올랐고 차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운전석에 MI6 요원이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준비해둔 USB를 꺼내 요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 외교 암호, 공작원 명단, 자금 세탁 증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좋습니다. 대사님. 이제 당신과 가족은 영국 정부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이미 비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박철수는 평양에 보고했을 테니까요. 평양에 남아있는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요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이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우리는 런던 외곽의 한 정부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경비가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유의 하늘. 하지만 그 자유는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는지, 저는 정말 가족을 보호한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탈출 후 첫 일주일은 신문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런던 외곽의 정부 안가옥에 머물렀습니다. 창문은 특수 유리로 되어 있었고 집 주변에는 무장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MI6 요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루에 6시간씩 신문을 받았습니다. 대사님, 북한의 해외 공작원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양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아시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15년간의 외교관 생활에서 축적한 정보들을. 이 정보들은 매우 귀중합니다. 대사님, 영국 정부는 당신과 가족의 망명을 승인할 것입니다. 담당 요원인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영국 정부에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보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에 남아있는 저의 부모님, 형, 그리고 형의 가족. 그들은 모두 제 선택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제 가족을 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대사님.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혜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그 체제에 있는 거예요. 다음 날, 북한 대사관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변절자, 배신자, 인민의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면서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저는 오직 앞으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제공했습니다. 새 이름, 새 주민등록번호, 새 여권. 저는 더 이상 김성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10월 중순,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의 망명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영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임스 김 씨,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MI6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2018년 12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우리에게 요크셔 지방의 작은 마을에 집 한 채를 제공했습니다. 런던에서 북쪽으로 4시간 거리, 인구 5,000명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2층 주택이었지만 앞마당에는 잔디밭이 있었고 뒤로는 초록색 언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넓었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초상화도 없었고 구호도 없었고 당의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어있는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집 안을 뛰어다니며 방방마다 확인했습니다. 아빠, 제 방이 있어요. 진짜 제 방, 지은이만의 방. 작았지만 오롯이 지은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 앞 언덕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11월의 요크셔는 쌀쌀했지만 상쾌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마을의 빨간 지붕들, 멀리 보이는 교회 첨탑, 양떼가 풀을 뜯는 초원. 이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았던 것은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체제에 순응하며 의심받지 않으려 조심하며 진짜 제 생각을 숨기며 살아온 것.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45년을 북한 체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습관들, 그 두려움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혜정이도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물건을 고르는데 망설였습니다. 선택권이 너무 많아서였죠. 하지만 지은이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지은이는 지역 학교에 등록했고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평생 처음 맞는 진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저희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샀고 집을 장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희 세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올랐고 트리의 전구가 반짝였습니다. 아빠, 내년에는 뭐 하고 싶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구나.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 혜정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직업을 갖고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함, 그것이 우리가 가장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북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딸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이는 겨우 16살이었지만 이미 더 큰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크셔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기 불빛에 가려지지 않은 진짜 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을, 그들도 언젠가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탈북한 대사로서, 체제의 내부를 봤던 사람으로서 저는 증언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는 것도 그 증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제 가족을, 제 조국을, 제 과거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제 딸이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처음으로 진짜 저 자신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주재 대사에서 자유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